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5월 8일 오후 3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6일, 7일 그러니까 주말에 중국 요령성의 대련, 항구죠. 대련을 김정은 또는 북한 요인이 비밀리에 방문을 했다 하는 설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어떤 군사 블로그에는 김정은 동지가 우리 영수의 초청으로 대련을 방문했다 하는 제목이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전용기인 참매 1호를 타고 대련에 왔다는 내용이지만은 본문은 지금은 삭제되어서 읽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는 그 동생 김여정이 왔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10여 년 만에 중국의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한 달 사이에 김정은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회담, 그리고 중국 외교부 장관의 10여 년 만의 북한 방문, 그리고 떠도는 김정은 또는 고관의 대련 방문설 등 북한과 중국 사이에 상당히 활발한 접촉이 이어지면서 중국과 북한이 과거의 관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는 이미 구멍이 났거나 앞으로 지속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예정된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이 아주 유동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은 그동안에 고립되어 있다가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성공적으로 벌려왔습니다. 지난 4월 27일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보아가지고 이제는 국제적으로 김정은을 과거처럼 로켓맨이라든지 이 테러 지령자라든지 좀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분위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입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입장이 강화된 이유는 중국과 한국을 자기 편으로 돌려놓았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까지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를 만날 때 입장이 강하게 된다. 그래서 트럼프와의 담판을 강한 입장에서 할 수도 있겠다. 특히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미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 따라서 핵 보유국 입장에서 이제는 책임을 다하겠다, 뭐 군축을 하겠다든지 핵 비확산 약속을 지키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트럼프와 만날 때 강한 입장에서 하겠다, 이렇게 계산이 섰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미국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볼튼 외교안보보좌관 그리고 폼페오 두 사람이 주도하는데 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은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보다 한 걸음 더 앞서는 영구적인 핵 폐기, 그리고 화학무기, 생물학무기까지를 포함한 영구적인 대량 살상 무기 폐기를
하나의 조건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전제로 해가지고 트럼프를 만나는 게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 그러지 않아도, 굳이 트럼프를 만나지 않아도 중국과 한국을 우리 편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트럼프와 굳이 회담을 하지 않아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만해지는 것인데, 오만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금 미국의 워싱턴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 회담이 연기되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빅터 좌라는 이 대북 전문가가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회담이란 것은, 특히 외교에서는 추진력이란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조기에 이루어졌으면은 성사가 됐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추진력이 약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안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은 또 워싱턴이 아닌 도쿄에서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3자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아니고 총리가 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공동성명이 나와야 되는데, 공동성명 내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 그것을 넣을 거냐 말 거냐로 지금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그걸 넣는데 반대를 하고, 일본은 그걸 넣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CVID 원칙을 견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반대하는 중국을 설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더 앞장서 가지고 한국과 일본인들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조항을 넣자고 하고, 제1피해자인 한국이 거기에 반대하고 있다 하면은 뭔가 이 국제적으로 이상한 흐름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야치 국가안전보장국장,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국정원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볼튼,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을 만나서 합의한 내용이 NHK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학무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없애야 한다. 영구 폐기 계획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인의 안전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베 수상이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인의 안전을 위해서, 물론 일본인의 안전도 포함되지만은 가장 열심히 국제 무대에서 뛰어다니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민족 공조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은 남북한의 민족 공조론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은 적이 되든지 외세가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안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민족 공조 입장에서 보면은 우선 민족 공멸을 가져올 것이 분명한 핵무기 개발을 안 해야죠. 근데 민족 공조를 한다면서 핵무기 개발은 허용하고 그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는, 일본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대한다. 이러면 도대체 이 민족 공조가 뭐냐? 민족 공조의 정체가 한민족 전체를 위한
정책이냐, 아니면은 민족이란 이름을 도둑질 해간 사실상의 민족 반역자, 즉 김정은 정권과 대한민국의 김정은 정권 지지 세력을 위한 말장난으로서의 민족 공조냐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민족은 아니지만은 한국인을 위해서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북한은 같은 민족인데도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정책만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이란 기준을 가지고 이 외교를 한다든지, 민족이란 기준을 가지고 비하를 구별한다든지, 민족이란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를 기준으로,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국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민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국가 이익, 국법 질서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요사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오판을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 거짓말을 전문적으로 하고 국제사회를 속이는데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북한 정권을 민족 화해의 입장에서 믿게 됩니다. 북한 정권을 믿게 되면은 이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했다는 말을 여기서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적을 믿으라고 하는 자는 삼족을 멸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믿으라고 하는 자들, 그러면은 적을 믿으라고 하는 자들 말을 믿고 국민이나 국가가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속아 넘어가면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죠. 예컨대 영국의 챔블레인이 히틀러의 평화 약속을 믿자 해가지고 1938년에 뮌헨 회담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 1년 뒤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챔블레인의 말을 따라서 히틀러를 믿자고 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지 못할 위인이다 라고 말한 당시의 조선의 특사 김성일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즉 적의 의도를 오판하면은 그 피해는 국가 전체에 미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김정은을 믿자고 하는 자는 혼자 속으면은 피해가 덜하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선전해가면서 우리 같이 김정은을 믿자라고 하는 자들한테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말을 좀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적을 믿자고 하는 자는 삼족을 멸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언론인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언론이 지금 특히 친정부 좌경 이념에 도취된 언론일수록 김정은을 믿자,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휴전선에서 전단을 서로 보내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 말을 믿고 김정은을 믿고 전단을 보내지 마라. 전단을 보내면은 경찰력으로 막겠다. 이게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김정은을 믿고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비판하지 말자. 만약 김정은을 비판하면은 이것도 판문점 선언 정신에 위반된다, 막겠다, 저지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 그 나라는 독재국가가 되고 언론 탄압을 하는 독재국가가 되고 이적단체가 되는 것이죠. 북한 정권의 수괴의 명예를, 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탄압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스개처럼 들리지만은 그런 상황으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까지 들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